2026년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인데요. 과연 비트코인 올해 하반기에 상승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비트코인이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 근거와 함께 과연 비트코인이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변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금리가 되겠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클래리티 법안이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할 거니까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고요. 댓글로도 불장이라고 한 번씩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2026년 상반기를 다시 되돌아보게 되면 비트코인은 거의 대부분의 투자 자산들에 대해서 밀리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 비트코인은 금 대비 마이너스 28% 뒤졌고요. S&P 대비 39% 뒤졌고, 에너지 섹터에서는 마이너스 44%까지 뒤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을 쳐다볼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차트를 다시 되짚어보게 되면 전쟁 뉴스가 터졌을 때 비트코인 4월, 5월 오히려 상승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개미코 시기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개미코 시기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이후에 아니나 다를까 채널 라인에 대한 이탈을 만들어내면서 패닉셀이 발생이 되었고요. 그렇게 5월은 하락장으로 마무리를 하고 6월에 들어서는 개미들 진을 빼는 횡보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계속해서 털어내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또 6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7월, 현재 한 2주 정도 지난 시점이죠. 58K에서 저점을 찍고 저점 대비 한 7%에서 8% 정도 상승을 만들어낸 상황인데요. 작은 파동 안에서 계속해서 개미들의 유동성을 털어먹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을 하면서 상단부 유동성을 털어먹고, 하락하면서 하단부 유동성을 더 털어먹고. 그런데 그 진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근데 전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7월 1일이라는 날짜입니다. 7월 1일은 하반기 첫날이죠. 역사적으로 어땠냐면 2014년도 그리고 2018년도 2022년도 전부 다 지나와서 다시 되돌아봤을 때 상반기에는 계속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었고, 이후에 하반기부터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락이 발생이 되는 동안 누가 매수를 했을까요? 6월 25일부터 사흘간 매집 주소로 들어간 물량이 기록이 시작된 이래 상위 1위에서 3위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강한 매집이 바로 이 가격대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장기 보유자 매도 손익 지표를 보시게 되면 0.6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비트코인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손실을 확정하면서 물량을 던졌다는 뜻인데, 이게 0.65 아래로 들어선 게 역사상 딱 3번이었습니다. 2020년 3월에도 그랬고요. 2022년도 10월에도, 그리고 2023년도 7월에도 그랬습니다. 전부 다 사이클의 바닥 구간이었었고, 현재 해당 구간에 도달한 바닥 구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이러한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상반기 내내 악재 뉴스들이 쏟아졌었습니다. 그런 뉴스를 보고 패닉셀을 하는 게 맞았을까요? 아니면 하반기 첫날부터 바닥 시그널을 보고 데이터를 보고 쓸어 담은 고래들이 맞을까요?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의 순서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가 왜 비트코인에 대해서 중장기 상방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되는 변수, 그리고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연준부터 클래리티 법안까지,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에서 차트까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 끝까지 집중 부탁드릴게요. 먼저 연준입니다. 여러분, 작년 12월 1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하세요? 연준이 3년 반을 끌어왔었던 양적 긴축, QT를 공식적으로 종료합니다. 그리고 열흘 뒤인 12월 10일부터 뭘 시작을 했느냐? 지급 준비금 관리 매입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이름만 들으면 이게 뭔가 싶죠? 그런데 그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새로 찍어낸 돈으로 시장에서 국채를 사들이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네, 맞습니다. 양적 완화, QE를 할 때 했던 그 패턴 그대로입니다. 이름만 바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로 보게 되면 12월 이후 연준 자산이 2천억 달러 넘게 불어났습니다. 지금 총 자산이 6조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9천조 원이 넘어가요. 그럼 이게 비트코인이랑 무슨 상관일까요? 제가 메커니즘을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국채를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대금이 은행 시스템의 지급 준비금으로 꽂힙니다. 은행에 여윳돈이 늘어난다라는 건데, 그 여윳돈이 대출로 또 투자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서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위험 자산이에요. 그 중에서도 덩치 대비 제일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던 게 비트코인이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름이 뭐든 신경을 안 씁니다. 준비금 관리든 뭐든, 유동성은 유동성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과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지난 약세장들, 연준이 뭘 했었죠? 2014년도에도 긴축했고, 2018년도에도 긴축했고, 2022년도에도 긴축했습니다. 예외가 없었어요. 약세장에서는 연준이 언제나 돈줄을 쪼였다. 그런데 지금 이번엔 어떻죠? 정반대입니다. 비트코인이 약세장 한복판에 있는 상황에서 연준이 자산을 늘리고 있어요. 이런 조합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연준이 QT를 왜 끝냈었을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랬을까요? 아니죠. 시스템에 돈이 마르게 되면 금융구조가 삐걱대기 시작을 하거든요. 2019년 9월에 실제로 그랬습니다. 은행끼리 하루짜리 돈을 빌리는 금리가 갑자기 튀게 돼요.
그래서 연준이 급하게 돈을 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은 이유로 다시 돈을 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건 명분이 무엇이든 간에 결과적으로 유동성이 늘어나는 방향이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미국 정부의 큰 그림이 뭔지 6월 23일에 딱 나왔습니다.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뉴욕 이코노미 클럽에서 한 연설이었는데요. 딱 한 문장만 옮겨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음 경제의 규칙을 쓰지 못한 나라는 결국 그 규칙을 쓴 나라에 답하게 된다. 그러면서 꼭 집었던 게 뭐였냐면 디지털 자산, 스테이블 코인, 토큰화 요것들이 돈의 미래를 만든다. 그래서 미국은 구경꾼으로 남지 않겠다. 재무장관이 반도체, 조선업 옆자리에 코인 인프라를 나란히 둔 겁니다. 암호화폐를 투기 자산이 아니라 국가 기반 시설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정리를 해보면 지금 중앙은행에서는 돈을 조심스럽게 풀고 있고 재무장관은 코인 생태계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도 60K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상승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차트 분석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을 해야 될 변수가 아직 있습니다. 바로 금리예요.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가 3.5%에서 3.75 구간에서 4번 연속 동결 중인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보셔야 될 건 기준금리가 아니에요. 바로 2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지금 4.2%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놀고 있는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기준금리보다 한참 위에 떠 있죠. 그래서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2년물이라는 게 앞으로 2년치 금리를 미리 반영하는 어떻게 보면 몸값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채권 시장에서는 연준의 다음 수를 인하가 아니라 인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세 군데에서 나오는 신호가 다 달라요. 하나씩 볼게요. 먼저 연준이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새로운 케빈 오씨가 뭐라고 하죠? 물가가 너무 높다 이렇게 매파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돈줄을 좀 쪼일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연준이 실제로 하는 행동은 뭐죠? 아까 말씀해 드렸다시피 조용하게 국채를 매수를 합니다. 말은 쪼일 거다라고 하는데 행동에서는 돈을 푸는 거예요. 그럼 채권 시장은 어떻죠? 2년물을 막 끌어올리면서 이제 곧 인상이다 이거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말도 다르고요. 연준의 행동도 다르고 시장의 반응도 또 달라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완전히 따로 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여기서 누가 이 시장을 결정을 하게 될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연준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연준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2022년도에 그랬거든요. 근데 연준이 0.25%를 올리기도 전에 2년물이 먼저 2%포인트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인상을 강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거 무조건 금리 올라야 돼라고 확 뛰어버리게 되니까 연준이 그거를 따라갔던 거다. 2년물 금리가 뛴다는 건 채권값이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큰손들이 국채를 내다 판다는 거죠. 그럼 왜 매도를 할까? 물가가 오를 것 같으니까 매도를 하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국채 이자가 성에 안 차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팔아서 금리를 끌어올려 버립니다. 그렇게 시장이 먼저 금리를 올려놓게 되면 연준은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연준이 그걸 따라가지 않게 되면 시장이 더 격하게 국채를 던지면서 금리를 더 밀어 올려 버리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급하게 따라잡아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윌러 이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위험의 저울이 완전히 뒤집혔다. 이제 걱정은 고용이 아니라 물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렇게 2년물이 기준금리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차트 보이시죠? 이게 2022년이랑 똑같습니다. 그럼 데이터를 좀 확인해 볼게요. 이달 말 회의는요. 동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9월 회의 때는 인상 확률이 65% 안팎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인상 뉴스가 언제, 어떻게, 얼마나 세게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발표 한 방에 단기 변동성이 확 커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방향이 하방으로 계속 꽂힐 것이다, 바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방향성 자체는 상방인데 다만 단기적으로 이러한 금리 누수들 때문에 출렁일 수 있으니까 변동성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상방,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신중. 이 두 가지를 같이 들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금리 이야기를 조금 더 큰 시야에서 한번 봐볼게요. 부동산 18년 주기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2005년에 2008년 금융위기를 꼭 집어 맞힌 이론이에요. 이게 핵심이 뭐냐면 이 주기가 왜 하필 18년이냐면 이 정점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항상 금리였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이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을 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대출들이 우르르 다 무너지게 되고요. 은행이 휘청이게 되면서 사이클이 꺾이는 거예요. 1971년도에도 그리고 1989년도에도 2007년에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 금리 인상이 겹치게 되면 그때부터 무너지게 된다. 자, 그럼 28년 주기상 다음 정점이 언제냐? 자, 그럼 지금은 어디쯤 와 있는 상황일까요? 바로 후반부 7년 정도, 이 정도 구간에 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 사이클을 더 돌릴, 한 사이클을 더 상승을 만들어낼 시간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코인 4년 주기랑 부동산 18년 주기랑 금리까지 절묘하게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타이밍에 현재 비트코인의 단기 방향성을 흔들 만한 이벤트가 한 가지 더 있죠. 사실 이건 금리보다 긍정적인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트리거 요소예요.
바로 클래리티 법안이죠. 이걸 한 줄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 코인은 누가 관리하는 물건이냐 이걸 정해주는 법이에요. 뭐 증권이면 SEC, 상품이면 CFTC 이렇게 나눠주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지금까지 규칙이 너무 애매하다 보니까 연기금이니 뭐 국부펀드니 하는 진짜 큰 손들 있죠. 그런 큰 손들이 법적으로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바로 준법 부서 도장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수백조 원짜리 연기금 운용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자산이 오를 것 같아도 법적인 지위가 애매한 자산은 이사회에서 승인이 안 납니다. 그래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잠겨있는 문을 열어주는 법이 바로 클래리티라는 겁니다. 이미 지니어스 법안은 통과가 된 상황이고 시장 구조 법안이 클래리티 법안까지 통과가 되게 되면 당연하게 시장에 거대한 유동성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 클래리티 법안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 일단 하원은 작년에 이미 294대 134로 통과를 했고요. 상원은행위원회도 15대 9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본회의 표결만 남기고 상원 캘린더에 423번에 올라가 있어요.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날짜가 언제냐? 상원이 어제 7월 13일에 복귀를 했고요. 8월 7일에 여름 휴회에 들어갑니다. 그럼 남은 근무일이 딱 20일이에요. 요 안에 병합 초안 법안이 나오게 되고 7월 20일 주간에 본회의 상정을 노린다는 보도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미국 상원에서 법을 통과를 시키려면 몇 표가 필요할까요? 과반수가 아니라 총 60표가 필요해요.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끊어내려면 60표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공화당이 53석이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7표가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앞으로 남은 20일 정도 기간 동안 이 7표를 채우느냐 요게 가장 관건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8월 7일이 마지노선이냐라는 거를 설명을 드려보면 이 8월 7일을 놓치게 되면요. 가을에 국방수급법 때문에 예산 싸움을 해요. 또 그게 시간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11월 중간선거예요. 이제 또 선거판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면은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와이오밍의 루미스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못하면 2030년까지 밀린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20일 안에 해결이 되느냐 아니면 몇 년 동안 뒤로 밀릴 것이냐. 그래서 지금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20일 정도가 이번 사이클의 최대 변곡점 후보라고 봅니다. 만약에 표결이 통과로 나오게 되면은 진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제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바닥이 확실하게 표현이 됐다라고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는 절차가 뭐냐면 거래량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2014년 말 그리고 2018년 말 2022년도 말에도 배어장이 끝날 때는 항상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졌어요. 팬데믹 바닥까지 포함하면 4번 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거래소 거래량을 확인해 보면 사이클 최저 수준이에요. 2023년 수준까지 말라붙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바닥이 만들어졌다라는 도장이 찍히진 않은 겁니다. 그래서 클래리티 표결 같은 이벤트가 거래량에 바람을 불어 넣을 것인가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일단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58K, 60K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66에서 67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2024년을 되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될 때에도 계속해서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가 2달 뒤에 신고가를 찍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클래리티 법안이랑 맞물려서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잡아드리도록 할 건데 일단 아직까지 이동평균선 50일, 100일, 200일 전부 다 현재가 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럼 이어서 차트로 넘어가서 자세하게 시나리오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월도 벌써 절반이나 지나간 상황이죠. 근데 조금 더 넓게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6월부터 7월까지 거의 한 달 반 정도라는 시간 동안 횡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이걸 것 같아요. 여기서 강하게 더 하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갈 것이냐. 물론 여러분들의 바람은 상방이겠지만 그동안 계속해서 개미털기를 당해왔었기 때문에 마냥 시장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투자를 하기에는 그동안 당한 게 있어서 어려운 국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고래들이 확실하게 어디에서 바닥을 만들고 또 어디에서 본격적으로 폭등을 만들어내게 될지 확실한 자리 실시간으로 포착을 해서 즉각적으로 관점방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잊지 마시고 꼭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개미털기 장세가 폭이 굉장히 크다가 점점 그 폭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러다가 또 차트상에서 새로운 변수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변수에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확실하게 고래들이 바닥을 만드는 걸 확인을 하고 마음 편하게 길게 들고 갈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무료로 관점방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관점방 입장하셔가지고 해당 내용들 전부 다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이 좀 시작을 하면 알트코인들이 좀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알트코인들에 대해서도 치고 빠질 만한 종목들을 게릴라로 단기 매매를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 정예만 모아가지고 방에서 빠르게 몇 종목만 매매를 진행을 하는 그런 좀 재미있는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이벤트 참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거 신청을 눌러주시고 앞으로 상반기에 계속해서 상승이 발생이 되게 되면
그때에 맞춰서 또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폭등이 예상이 되는 종목들을 전부 다 골라놨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을 공유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히든코인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전부 다 무료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넘어가서 시나리오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차트 자세히 봤을 때 이전 고점 부근까지 상승을 하였다가 이후에 다시 이전 저점 부근까지 내려오면서 오르고 내리는 움직임들이 발생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현재 그대로 진행이 중인 상황이죠. 현재 62K까지 내려왔고 거래량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저점 61K, 62K 정도 구간에 대한 유동성을 한 차례 털어주면서 거래량이 추가로 더 터지고 한 차례 개미들을 더 털어낸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7월 1일부터 올라온 패턴 자체가 첫 번째 파동의 성향이 강합니다. 윗꼬리를 강하게 달고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유동성을 위아래로 털어내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만들어내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한 차례 상승이 나온 이후에 다시 재차 하락하면서 개미들을 또 털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계속 털어내는 움직임들인 거예요. 그래서 6월부터 흐름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헤드앤숄더 패턴이 완성이 되는 움직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게 메인 시나리오입니다. 그럼 각각의 구간들에서 고래들이 어떻게 변곡점을 확실하게 만들어낼 것인가, 유동성을 어떻게 털어먹고 개미떨기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조금 더 넓게 봤을 때도 중요한 변곡점이기 때문이에요. 4시간 봉상에서 봤을 때 이동평균선이 점진적으로 수렴하고 있죠. 그동안 이격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런데 그 이격을 점점 줄이고 있고, 이제 이게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힘을 받게 되면 이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점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8월달 들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이후에 고점부 매물대에 대한 저항을 받으면서 다시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확실하게 바닥을 잘 잡아야겠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걱정을 하시는 게 추가적으로 이탈하면서 더 내려오면 어떡하나, 이 걱정이실 것 같은데, 이거는 실시간으로 캔들이랑 거래량만 보면 확실하게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관전방에서 전부 다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에서 말씀 못 드리는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 확인을 해보시면서 도움을 많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봉상 차트를 확인해 봤을 때 첫 번째 파동에 대해서 피보나치 확장 레벨상 0.618 구간까지 도달을 한 상황으로서 바닥입니다. 그리고 또한 2024년도 6개월간 횡보를 했었던 아주 두꺼운 매물대 구간에 대한 지지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 대해서 이러한 패닉셀은 발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 점진적인 상승세가 발생이 되면서 8월 달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 9월, 10월 이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생각을 하냐면, 일봉상 이동평균선에 대한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차례 오르고 내리는 움직임들이 발생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추세 전환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대부분의 개미들은 상승을 하고 나서 매수에 들어가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한다? 어느 정도 상승을 만들어냈다가 고점부 유동성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하고 다시 재차 눌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미들은 올라갈 때 매수를 하고 하락할 때는 털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반대로 항상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리플이든 준비를 해야 되고, 특히나 알트코인들에 대해서도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 이걸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좀 알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알트코인이 앞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정말 저점 구간까지 돌입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더에 대해서도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리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상승세로 전환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리플도 이전 저점에 대해서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현재 구간에서 강하게 뻗어 올려주면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표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아무래도 리플이나 이더리움, 비트코인의 시총이 높기 때문에 시총이 작은 알트 쪽에서 좀 강한 펌핑이 예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펌핑이 좀 진짜 많이 예상이 되는 종목은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이 현재 구간에 대해서 매집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고점 구간에 대한 돌파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좀 강하게 천장을 뚫으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전 고점까지만 상승을 해도 이게 50%짜리 상승이고요. 여기서 좀 더 올려주면 100% 정도, 그 이상까지도 열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종목이 좀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히든코인 신청 버튼 누르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료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뭐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다시 비트코인으로 돌아와서 현재 구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바닥이 표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후에 좀 위아래로 흔들면서 털어낼 가능성은 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디테일한 타점은 관전방에서도
정보도 자유롭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확인을 편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건 영상이랑 관전방이랑 병행을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왜냐하면 영상으로 말씀 못 드리는 내용들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고, 앞으로 이제 변동성이 좀 터지기 시작을 하면 혼자 대응 못합니다. 대부분의 변동성 장세에서는 대응을 확실하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래들의 패턴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지 이 시장에서 이겨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이나 내일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현이었습니다.